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에서 공정정제 보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손선숙입니다. 네, 밑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원해왔던 그 자료들을 제가 지금 올린 겁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전기 성종대 악학교범에 기록된 무고를 무능 고성을 통해 토대로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무고에서 무용 복원은 무용의 구성 요소인 모든 내용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찾아낸 내용을 음악하고 노래에 맞춰서 실제의 형태를 또 총체적으로 또 제작해야 되는 방대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진행은 그 악학교범에 기록되어 있는 무고를 먼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무고를 복원하는 데서 주요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주요 키워드에 따라서 무고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수용해야 되고, 그 범준을 어디에 두었고, 그리고 그런 이론적인 근거는 어디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의도는 기존의 조선전기 무고를 재현한 적이 있어요. 기관에서, 국가적인 기관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음악인 정업고 전체를 연주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창사인 정업사 전장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 기록대로 보면 춤을 시작할 때부터 정업사를 불러야 되는데 기존에 재현한 조선전기 무고에서는 북을 치는 중간부터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매를 뾰족하게 말아잡고 추는 무닥춤을 추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정업 만기와 쌍성과 고성, 그 다음 중기의 고성에 맞춰서 북을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궁중정리 복원을 위한 무능 고정 연구 없이 무용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된 점이 아주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 정제 전승자들의 실제 경험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한 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원 연구에 해당 관련된 문헌 내용을 해석한 점으로만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무고 복원 그러면 악학계범에 기록되어 있는 무고 내용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통합 비교 관점으로 저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은 고무부의 기록 구조예요. 이 고무부라는 것은 고려사학지, 악학계범, 정제무도 홀기.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의 궁중정제의 춤 내용을 전체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궁궐 무대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식 이 극장 무대에서 저희들이 발표하긴 하는데 현재 그 당시 추어졌던 그 당시의 현장을 이해를 하려면 궁궐 구조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안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궁중정제 기본 법례인데요. 이 궁중정제 기본 법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무보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및 창사 구조, 그 다음에 무고의 무용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던 진행 구조, 그 다음에 의계 정제도에서 춤사위 등을 찾아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통합 비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번 연구는 그 2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원래 무고는 악학교범에 기록된 것은 무용수 8인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전기 그 당시에도 2인 혹은 4인으로 이렇게 수용한 적이 있어요. 단지 2명일 경우에는 북을 하나를 넣고 무용수가 4명이나 8명일 경우에는 북을 4개 혹은 북을 8개를 놔야 되는데 이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연습실에 4명 이상이 들어가지 못해요. 기관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앞에 이게 보여지는 북인데요. 이 북이 실제 말하자면 오리지널 북은 아니에요. 이게 이미방 선생님의 승무북이에요. 왜냐하면 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북을 4개를 돈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리고 빌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북을 보통 2개 정도는 갖고 있는 데는 있어도 이렇게 대북을 4개 정도 갖고 있는 데는 국립국악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코로나나 그다음에 이렇게 무구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빌릴 수가 없어서 다행히 2명이 채웠다라는 악학계범의 기록이 있어서 2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 제한점으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건데 의상 같은 경우는 청색과 홍색으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의상 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에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진행은 제가 1안과 2안들을 제가 2가지로 놨어요. 실제 이 무고 기록을 보면 어쨌든 저희가 작년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문숙희 선생님이랑 저랑 엄청 논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렇게 아닌 것 같은 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라고 얘기했냐면 이 무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음악과 창사 구조에서 춤의 구조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앞서 선생님께서 내용을 다 발표하셨어요. 무고를 강화으로 진행을 할지 두 번째 제가 여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북의 사방색으로 놓을지 아니면 무용수 의상을 사방색으로 놓을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도 헌정 무신 진찬의의 기록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정말 무고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가지를 제가 추려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아깝게 보면 왼쪽 보면 이렇게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무수기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표 1을 보시면 이게 도입부와 진행부와 종결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 만기, 중기, 급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춤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입부와 종결부는 음악 진행 없이 그냥 이렇게 무고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무고를 설치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에 북과 이제 북체를 놓는 건데 저희 여기서는 그냥 북은 미리 설치를 하고 북체만 놓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만기 같은 경우는 6번의 무진 사방에서 좌선에서 요고임으로 쳐야 되는데 이동 경로가 제시되질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답을 추는데 무답이라고만 되어 있지 무답 춤사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친다고 했는데 북을 치는 내용에서는 쌍성과 고성으로만 이렇게 제시할 뿐 어떠한 춤사위로 어떻게 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는 아예 춤사위가 없어요. 그냥 고성에만 북을 친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고 급기 같은 경우는 급기에서 격구를 춘다는 내용은 없고 대신 악사가 월강에서 박을 친다는 내용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격구를 만약에 춘다면 격구 춤사위는 당예집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을 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염수무태 할 때 어떤 이동 과정으로 물러나야 되는지 이동 경로가 제시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용의 구조를 이렇게 기록된 내용보다는 생략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생략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고의 복원 키워드는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고의 무답 해석. 이것이 춤인지 춤사위인지 따라서 실제 춤에서는 장단 구성이 달라져요. 춤사위 같은 경우는 장단이 예를 들어서 2장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 보통 8장단에서 10장단 정도 구성이 돼서 춤이 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단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답이 춤인지 춤사위인지 살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무진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이제 북을 들러서 춤을 춘다는 저 좌선 요고의무의 해석인데요. 이 내용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장단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급기의 격고춤 수용 문제는 조금 전에 무수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였지만 저는 무용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실제의 격고 장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쌍성과 고성이라고 했지만 저희 무용 쪽에서는 이 장단이 첫 번째 장단인지 세 번째 장단인지 5번째 장단인지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문수기 선생님께서 미리 음악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그 악보를 넘겨주셔서 그 악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검토하고 그 악보에서 제가 북을 치는 장단 구성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번째, 6번째는 이동 경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정음 만개에서 추는 무답 춤사위죠. 춤인지 춤사위인지는 알았지만 무답 춤을 추던 무답 춤사위를 추던지 간에 춤사위 형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용수들에게 안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8번째는 이제 격고 춤사예요. 만기, 중기, 급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분석을 해서 저는 복원을 합니다. A를 보면, 아깝게 보면 기록 내용에는 악사의 무고 설치가 있고, 그 다음 격고 장단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기 악사 격박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무고 주제가 고려 사학지에 나와 있죠. 어떻게 춘다는 내용. 근데 표 생략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집 표 2를 참고를 하시면 실제의 무용적인 모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급기에 이제 격고 장단, 격고를 쳐야 될지, 친다 그러면 어떤 장단에 북을 쳐야 될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깝게 보면 기록된 먼저 이 내용을 저는 생략 내용을 먼저 찾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복원에 필요한 주요 키워드들을 저는 하나씩 다 찾아냅니다. 실은 여긴 제가 키워드를 8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실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12가지였어요.
근데 어쨌든 발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서 8가지만 발표를 합니다. 대학 후보에 보면 무수기 박사님께서 이제 찾아낸 그 음악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로 구조로 된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1절과 2절, 3절에 따라서 춤의 구조가 달라지게끔 맞춰줘야 되거든요. 무용에 있어서도 춤의 구조를 아무데나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환되는 시점을 음악의 구조에 저는 철저하게 맞춰서 저는 전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전체 11학구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학구가 8장단, 뭐 6장단, 10장단 이렇게 다 달라. 이렇게 다른 이유가 중여음과 대여음의 여음 구조에 따라서 장단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음악적에서 먼저 찾아주셔서 어쨌든 11학구로 진행이 되면 전체 88장단이에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쌍성과 고성박자는 그 악보를 통해서 제가 찾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음 구조에서 중여음과 대여음에 이제 2박자인지 4박자인지 따라서 이제 춤의 구성이 달라지니까 그러한 구조들을 제가 먼저 무수기 박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째 무고 정조도에서는 앞서 악학기금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은 저는 그 의계 정조도 그림을 속에서 저는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이유는 순조 기축 진찬의계에 1970년 후반으로 제가 기획을 하는데요. 장사원 박사님께서 그 순조 기축 진찬의계에 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악학기금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춤의 내용들을 정제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내용의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2019년도에 조선왕조 의계 정제도 342점을 전체 분석을 해서 44종의 정제 춤사위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단행본으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저에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정제도에서는 무답 춤사위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무답 춤의 무용 구조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격고 춤사위가 의계 정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능하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실제 내용을 제작하고 나서 그래도 없을 때는 저는 기존에 지금 현재 정제 전승자들이 이미 만들어놨던 무고 춤사위나 무고 춤 내용을 저는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고무고의 기록 구조를 살펴보면 자선 요고 이무 해석을 아까 말씀드렸던 정업의 음악 구조와 비교하면 저 내용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다춤 해석 같은 경우도 정제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박과 동동의 비교를 통해서 무다춤의 내용을 찾아냈어요. 저희가 그 동동의 아박춤을 2018년도에 제가 복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동동 같은 경우는 전체 5악구로 기정이 음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박에 쓰는 무다춤을 정월사 전장에 춰요. 그러니까 정월사 전장이 전체 5악구로 구성이 된 40장단이거든요. 정제에 있어서 정제뿐만이 아니라 춤에 있어서 40장단을 춘다는 것이 이건 작품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춤사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아박이나 동동에서 제가 찾아낸다고 했냐면 악학금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정기에서 무답춤을 춘 정제는 무고와 아박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궁중 법례 감점으로 제가 내적과 외수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기의 격고춤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 다음에 여음의 춤 구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무용 구조 같은 경우는 앞서 생략된 내용으로서는 저는 이 무고의 주제를 저는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무가들이 춤사위나 춤의 내용을 찾아낼 때는 어떤 주제를 머릿속에 먼저 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가까운 춤의 내용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춤사위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려사학칙 기록되어 있는 무고의 주제 내용을 저는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기, 중기, 급기 사용해서 격고요 및 격고 춤사위 내용을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의 창사 구조인데요. 앞서 1절, 2절,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1학구, 2학구와 5학구와 6학구, 그 다음에 8구학구의 반복되는 진행으로 제가 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용에서 이렇게 무대 가운데 무대 장치가 설치가 되면요. 무용수들한테는 공간을 사용하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북을 전체로 돌아올 것인지 좌우로 반복해서 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격고 장단이라든가 만기, 중기, 급기의 현실적인 속도감도 이 무고 북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속도의 변화도 현실적인 속도의 변화도 저희가 25, 45, 65로 해서 저희가 찾아내었습니다.
앞서 무답춤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깝게 보면 저기 위에 보면 속칭 무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한 줄 더 가면 소매를 뾰족하게 첨념해서 그 다음에 임무, 서서 추는 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해석을 보면 그냥 서서 추는 춤이 그냥 무답춤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춤 내용이 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그 동동의 아박을 비교를 통해서 제가 찾아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 3을 보시면 무고와 아박의 춤이 똑같아요. 단지 무고의 사용인데요. 아박 같은 경우는 허리에 아박을 끼고 추는 것이고 무고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춤을 추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답춤을 추는 춤의 공간이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무답춤을 추고 난 다음에 북채를 다시 집어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무고의 무용수가 무답을 추는 것은 북의 남쪽이 아니라 북채가 놓여진 남쪽에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공간을 찾아내야만 무용수들에게 안무를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무답춤 춤사위를 보시면요. 여기 왼쪽 보면 정제, 을며, 정리, 의계를 보면 이게 상단과 하단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는 북채를 든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북쥐를 중심으로 해서 등을 쥐고 북을 치는 모습이 보이고 위에 상단에 8명의 춤을 추시는 거 보면 여기 1열 상대 보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어요. 소매를 뾰족하게 말아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찾아내는 내용들이 7가지가 돼요. 무용수가 8명이 좌우 1열대에서 서로 마주보고 추기도 하고 남쪽과 북쪽 전후 대형을 서서 이렇게 춤을 추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뿌리는 사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그림에서 보여지는 포인트 하나하나를 찾아서 전부 다 춤사위를 복원해냈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똑같은 무용수가 전부 다 북쪽을 향해서 손을 다 들고 있어요. 위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춤사위는 처용무에서도 똑같습니다. 처용무의 처음에 그 무릎 뒤품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좌우 황처용과 처용사자가 손을 드는데 결국 이 무용수 5명의 손을 드는 그 위치를 보면 전부 다 북쪽을 향해서 먼저 손을 들어요. 근데 상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춤의 구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무고에 기록되어 있는 정제 전체를 통합 비교를 통해서 저는 찾아내어서 무고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왜? 무고도 궁중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자선요구의 해석인데요. 이 자선요구라고 이 내용을 그냥 한자 기록되는 내용들을 보면 무진에서 사방으로 쓰는 내용 한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좌선하는 내용, 그 다음에 북을 희가면서 추는 요고의 내용, 그 다음에 북을 치는 내용에서 4가지 춤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춤을 4가지를 춘다는 것은 장단 구성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창사 구조와 비교했을 때 앞서 무답춤이 40장단으로 제가 정해서 춤을 췄다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무답춤을 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모진사방, 벽고춤의 이 좌우 상렬에서 자선 요고로 넘어가는 춤은 이 무고를 춤을 추는 춤의 순서가 아니라 무고의 주제에 따라서 북을 치며 춤을 추는 무고춤의 진행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만약에 음악적인 해석이 먼저 발견되지 않고 그냥 무용적인 관점으로 춤을 추면 장단이 뭐 4장단뿐만 아니라 안무가에 따라서 10장단, 20장단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대학 후보에 정업이라는 음악 악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음악의 구조의 원칙에 맞춰서 춤은 안무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무진무티 이동영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2가지예요. 저는 정제를 복원할 때 항상 실현 가능성을 저는 항상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예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보면 여기 무진사방이 치다 보면 8장단 안에 무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다 예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통해서 다 찾아냈던 내용인데 줄지어 가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단이 한 장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장걸음으로 빨리 간다든가 이런 내용은 동작을 바꿔서 물론 할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급기에 또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그냥 물러나는 내용을 또 춰야 되거든요. 춤의 구조라는 것은 무진과 무태의 춤의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춤의 구조를 맞추다 보니까 어쨌든 그 장상호 선생님께서 한번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장상호 선생님의 예대로 이렇게 그림 2와 그림 5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기춤 수용 문제인데, 이건 앞서 문수계 박사님께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밑에 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궁중춤은 궁중법례에 의해서 춤을 진행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얘기하면 만기 같은 경우는 A와 B로 춤이 진행이 되고, 근데 급기 같은 경우는 악사 격박이 있고 급교로 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기록대로 악사 격고 없이 그냥 물러나는 춤을 출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뒤늦게 저희가 1월 달이었죠. 5월 1월 달에 급기를 120 속도를 제가 몰아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 같은 경우는 한 장단으로 가는 것을 급기 같은 경우는 두 장단에 오른발 한 발 나갈 수가 있어요. 빨리 몰면. 이거 말하자면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엄머리처럼 몰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춤은 천천히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0 속도에 맞춰서 해봤을 때 급기의 무태춤이 만기춤보다 속도가 더 느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뭐냐면 120이 아니라 150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50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 과연 이 가수가 가사가 노래를 불렀을 때 이게 어떻게 들렸을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해서 앞서 제가 처음에 연구 의도에서 1안과 2안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1안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춤 내용들이 어디에 적합한가는 조선전기 전체의 춤 내용 구조가 드러나면 드러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그 조선전기에 아까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향악정제를 전부 다 복원했어요. 그러니까 무고를 비롯해서 복랭이, 그 다음에 뭐 아박, 그 다음에 항무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춤의 속도라든가 이런 걸 구조를 봤을 때 급기에는 궁중법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급기에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격고춤을 추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1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급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기, 중기 같은 경우는 쌍성과 고성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급기를 만기, 중기처럼 격고 장단에 정해질 경우에 춤 동선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고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춤사위를 안무했다고 했는데, 저는 급기를 두 마리 용이 다투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에 북을 격렬하게 추는 춤이 안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장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용이 막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춤사위를 안무할 수가 없어서 실현 가능성 세 번째에 두고 저는 안무를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기, 중기, 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계 정조대에 다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속에.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특히 그림 22 같은 경우는 등을 쥐고 이렇게 북을 치죠. 이 의계는 전부 다 조선 후기 정제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궁정정제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춤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한번 정해지면 어느 정도의 조금 약간의 변화는 가지만 춤의 어떤 구조적인 면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춤사위는 의계 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격고 춤사위를 칠 때는 이 규칙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용 안무에서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5, 6, 8, 9 아까 있는 의 춤사위를 반복하는 걸로 했고, 이거는 무대 장치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는 어쨌든 만기의 격고춤은 가편부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및 창사 구조가 1, 2, 3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춤의 전환도 창사 구조에 맞춰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안무에 어떤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와 중기에 정해진 격고 장단에 맞춰서 격고 춤사의 변화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수법과 법법 같은 경우는 무대 가운데 북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오른발과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한 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춤사위를 어떤 주제로 제가 했는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집의 표 14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복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1, 2, 3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만기와 중기 격고춤은 이 격고춤 1, 2, 3 이건 뭐냐면 춤사위의 변화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의 구조마다 이렇게 급기 같은 경우는 과편에 무태 1렬로 넘어가고, 만기 같은 경우는 과편에 격고춤을 추는 것처럼 진행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안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급에 기록된 무고는 무용적인 내용이 제시되질 않았어요. 근데 무고의 무용적인 내용은 대학 후보에 기록된 정업 및 창사의 속도에 따라 쌍성과 고성으로 정해진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춤의 동선 또한 실제 현실적인 내용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무고의 무닥춤은 정조 을묘 정리의계의 그 그림이 무닥춤 형태가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춤사위를 제가 발라놓고요. 그 다음에 무고의 격고춤 같은 경우는 한 쌍의 나비와 두 마리 용 움직임 주제에 맞춰서 북을 치는 포인트를 특히 급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무용적인 내용은 1, 2, 3절로 구분된 정읍음악 및 창사 구조와 비교하여서 1, 2, 5, 6, 8, 9 악구를 반복하였을 때 아까 그음에 기록된 조선적인 무고의 춤을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조금 있다가 저희 궁중정치 아카데미 단원들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한번 이게 유심히 보시면 기존의 뭐 기관에서나 무고 북춤을 본 내용과는 굉장히 상이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악가무 조기욱 선생님께서 그 창사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해주시고 또 문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에 관한 거를 이러이러하다고 해주시고 또 우리 손승 선생님께서 춤은 이러이러할 것 같다 이렇게 세 분이서 정말 10주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궁중무용사에 굉장한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시고 또 탐구하는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 악학개범이나 이쪽은 워낙이 원시시대 같아가지고 어떻게 뭘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 시대에서 원시시대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악학개범 속에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또 사람마다 다 너무나 다르게 그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렇게 자신있게 내놓으신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존경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무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도 무고를 창작적으로 발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사 노래를 하면서 그 여인을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으로 한번 창작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제목이 무아처였어요. 무고와 아박과 처형을 결합한 그런 정읍사 노래를 주제로 한 창작 작품을 이제 낸 적이 있어서 오늘 또 선생님이 이론적인 그 정읍에 대한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학개범이나 이제 고려사학지, 정제부도 홀기 이거 세 개가 저희의 그 생명줄입니다. 예, 복원에 있어서의. 그런데 이 세 개가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거꾸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전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철웅 선생님께서 국악원에 저희가 있을 때에 무고를 안 하고 저희는 승전무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북을 치고 나머지 12명이서는 나비처럼 등을 맞대고 돌면서 궁중무용에 없는 뺑뺑이를 돌면서 승전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무만큼은 궁중의 춤사위에 없는 도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속무용입니다. 승전무는. 근데 우리 무고에는 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손석우 선생님이 도는 걸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악학개범이 많이 돌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그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승전무의 형태대로 오늘 좀 무고가 조금 많이 참조가 됐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고요. 그 다음에 정제부도 홀기에 김철웅 선생님이 무고 복원해 놓으신 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셨대요. 왜냐면 거기다 국거리를 넣고 막 이래가지고요. 무고 장단에다가 그 선생님이 나중에 다 타령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에 무고 만드실 때 국거리를 넣어가지고 세속의 어쨌든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학개범대로 북을 이렇게 여러 개 놓고 이윤구 선생님이 복원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손선웅 선생님께서 40장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2명이서 하니까 그게 40장단이 되지. 저희가 아마 8명이 하면 모자랄 수도 있거나 2명 했을 때는 남아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주 명쾌하게 40장단에 넣어주셔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원수가 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수가 적으면은 저희가 무용단에서 복원할 때는 시간이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처형무 같은 경우도 평진으로 처음에 쭉 나오는데 지금 10장단에 저희가 나와서 북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녹음음악이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큰 극장에서는 무한히 돕니다. 예, 그게 본래 3잡으로 되어 있거든요. 3바퀴를 도는 걸로. 그래서 큰 무대에서는 뭐 한 시간도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고를 다 돌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건 제가 좀 과장한 것이고 3잡의 그 크기가 극장에 따라 그러면은 그 음악대로 했느냐 중간에 짝짝짝 하면 음악이 끝나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장단 나갈지 3장단 나갈지는 그거는 무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용수가 제자리에 서면은 음악이 악지되면서 끝나고 다음 곡이 연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음악에다가 춤을 맞춘 게 아니라 옛날에는 춤에다가 음악을 맞춰주지 않았나. 예, 그런 잠시 우리 선생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 선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한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사실 거기 무답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깊이 그동안 고민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인문야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한문이 잘못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인무답 입이냐 인이냐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문을 어떤 분은 입으로 읽으시고 어떤 분은 인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추는 춤. 또 어떤 사람은 초창기에 도입해서 추는 춤 이렇게 해석을 이제 두 분이 다르게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는 것도 좌선이면은 왼쪽으로 임금님이 보셨을 때 이제 반대로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을 집을 때는 다 오른손으로 집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우측 좌측도 홀기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무고에 있는 그 무답이라는 것이 처형무에도 여러 가지 지금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릎디피나 홍중도둠이나 또 발바디, 그 다음에 임무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하대무에도 사실 제가 임무나 광수 이런 쪽의 단어가 이제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무답도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거를 무답으로 한다. 앞에 나오는 것을 임무로 한다. 처럼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쓸 때에 굉장히 재밌는 게 춘행전 하나만 봐도 똑같은 동작인데 도드리에서는 대섬수라고 해놓고 타령에서는 도드리에서는 저항수라고 단어를 썼고요. 타령에서는 대섬수라고 크게 뿌린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또 도드리에서 요수라고도 했어요. 손을 돌려서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서 같은 용어인데 장단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했고 또 춘행전의 낙하유수가 처형무에서는 아주 다른 동작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같은 이름이라도 춘행전에서의 낙하유수와 처형무의 낙하유수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답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아박에서의 무답과 무고에서의 무답을 같이 볼 수 있느냐. 예, 그런 거를 제가 잠시 또 고민을 해봤는데 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한 40장단. 저희가 건무 같은 것도 검을 짓기 전에 먼저 연습 게임이 있고 포구락도 먼저 포구공을 던지기 전에 연습 게임이 있고 모든 거는 한번 하고 반복하는 게 또 궁중무용의 어떤 특성 속에서 연하대무도 마찬가지로 한립을 쓰기 전에
춤을 한번 추고 또 한입을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추고 이런 거에서 무고의 그 전후가 어떻게 그게 반복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거하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동선 장사원 선생님을 따라서 그림 8구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개체적으로 나가는 걸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김철영 선생님의 그 복원 작업에서는 느꼈던 게 무용수들이 절대 군무에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형무도 그렇고 다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사방작대나 이렇게 헤어져야 꼭 위치점에 이제 가야 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보통적으로 줄줄 따라다녀요. 그래서 줄줄 따라다니면서 앞사람 가고 앞사람 따라가다가 자기 자리 가고 두 번째 사람 따라가다가 자기 자리 가고 그래서 이 따라가는 게 궁중무용의 굉장히 특색이어서 이것도 따라가가지고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음양 오행이 굉장히 궁중춤에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처음 국악원에서 무고할 때는 다 같은 옷을 입고 했어요. 의상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김철 선생님께서 쾌자를 그러면 색깔로 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쾌자를 입기도 하고 동두리를 사방색으로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빨강 파랑 입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청백으로 입히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고 봤더니 청학과 백학이 춤을 췄고 우리나라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운동회 할 때도 청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백의 어떤 동서의 기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청홍을 입힌다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택의 어떤 이유가 또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논점별로 아주 많은 걸 지적하셨는데 논점별로에서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네, 이게 처음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게 다 무용 쪽에서도 다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무용 쪽에 금기무 그러면 이게 작품인 줄 알거든요. 금기무 그러면 확실하게 드러난 작품이니까. 근데 광수무 그러면 이게 춤사위 용어로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조선 후기의 정제명이기도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팔수무 그러면 그럼 작품 아니야? 그러니까 무용 쪽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인문학 쪽이나 일부 다른 예술 쪽에서는 그 뒤에 무자가 들어가면 다 작품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무용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아박과 무고의 무다춤 비교 고찰이라고 해서 제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서 제가 발견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게 여기 인무와 광수무가 용어가 확대돼서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용의 진행 구조 관점으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죽간자가 추는 춤이 있어요. 그럼 죽간자가 무진하는 춤이 있고 죽간자가 구호를 부르고 그다음에 죽간자가 무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진, 구호, 무태 전부 다 죽간자가 부르는 춤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냥 죽간자 춤이라고 명칭을 만약에 명한다면 죽간자가 무진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부르고 무태를 하게 될 경우에 무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른 장단으로 해도 저희가 4장단이 들어가요. 첫째 장단에 무작 두 팔을 펴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장단에 2박 1보 걸어가고 마지막 네 번째 장단에 염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궁중무용은 항상 무진의 춤이 같은 뒤에 무대도 똑같이 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장단을 춘다는 얘기인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무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춤 사이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아박에서 제가 찾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유가 뭐냐면 아박 같은 경우는 정월사 전장의 춤을 춰요. 전장에. 이게 정월사 전장이 대학 후보에 기록되어 있는 동동음악이 40장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장단이고 무고의 정업의 장단은 88장단이에요. 11악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단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무닥춤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춤으로 볼 것이냐 춤사위를 볼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저기 그림에도 보이지만 무답춤의 무고에서의 무답춤의 주요 그 포인트는 무구를 잡지 않는 것과 두 번째 소매를 뾰족하게 잡는 거니까 주먹을 쥐고 추는 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어쨌든 을묘 정류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좌우상대, 전우상대 그림들을 제가 푼 거고 그 궁중정제에서 저렇게 좌우상대와 전우상대는 기본적인 춤의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은 무답춤을 복원을 할 때 굉장히 이 해석을 풀면 발을 닦자예요. 발로 딛다, 발로 뛰다, 발로 걷다, 뭐 옮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음악이 나오기 전에 그다음에 저렇게 정제도를 제가 찾기 전에는 뛰는 춤으로 안무를 했어요. 물론 출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연무 같은 경우도 무릎을 엄청 높이 들면서 굴신하면서 추는 춤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춤사를 구상하게 됐냐면 기존의 음악 학계에서는 정제 음악이 조선시대 음악이 느리다라는 것이 늘 그런 것이 관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점점점 조선진기 음악은 빨랐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이 지금 또 학계의 흐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답춤을 정말 기존의 김초롱 선생님이나 이용국 선생님께서 안무하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그냥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서 했는데 결국은 정제도에 저기 춤의 형태가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악의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무답춤을 무고의 경우는 40장단을 제가 안무를 하게 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답은 무고와 아방 두 정제에만 춤을 추는데 정을사 전장에 무답춤을 추었다는 것은 무고에서도 40장단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방에서 무답이 추었다는 40장단의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제가 받아들인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정제에서 행했던 춤의 구조를 저는 수용하는 쪽으로 저는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무고 같은 경우는 모두 11학구이니까 그러면 정해진 음악 장단에 무답춤과 그 다음에 무진춤과 그 다음에 북채를 집어드는 춤과 그 다음에 무진 사방으로 추는 춤과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치는 쌍승과 고승의 춤을 춰야 되는데 무용은 철저하게 음악적인 구조에 맞춰서 춤이 들어갑니다. 아까 그 박은혜 선생님께서 무용은 음악이 무용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음악이 복원되지 않았을 상태에서는 음악의 연주단이 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악보에, 고악보에 이미 음악의 장단이 정해져 있으면 무용은 철저하게 음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박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이게 춤의 제가 죽간자 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그 춤의 구조를 네 단위로 제가 분석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제 나름대로 저도 궁금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기무라든가 처용무라든가 어쨌든 뒤에 춤줄 무자가 들어가지만 가무하기 융합된 형식으로 진행 들어가서 저는 대단위 춤구도 저는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단위 춤구는 뭐냐면 아까 죽간자 춤이죠. 죽간자의 무진, 구호, 무태가 전체가 죽간자가 추는 춤이니까 이 세 가지의 춤 진행을 중단위 춤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단위 춤은 뭐냐면 죽간자의 무진춤 하나, 죽간자가 구호 부르는 춤 하나 그러니까 각각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진춤 하나가 죽간자의 무진춤 하나가 소단위 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소소단위의 춤군이에요. 제가 이 용어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문수비 선생님께서 과학부에 기록되는 음악의 해석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뭐 소소박, 소박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저도 어떤 용어를 뭔가를 제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저는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저는 음악적인 용어에 제가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북향무, 배무, 대무, 무진, 무태 같은 것이 하나의 소소단위 춤군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배무와 대무도 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춤이긴 하지만 그 일종의 춤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 장단이 적어요. 상대 같은 건 2장단 정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간자의 무진춤은 4장단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그렇게 해서 무답춤을 제가 40장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께서 그 말씀 중에 이게 저도 무용을 안무하다 보면 문헌대로 하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이영구 선생님한테 정제를 배웠던 몸짓이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현장에서 추웠던 경험을 자꾸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맥이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연화대에서 이렇게 인무라고 이렇게 용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춤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동기가 처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인무라고 했어요. 들립자. 근데 그것을 이해구 선생님께서 인무로 잘못 이제 해석을 하신 거를 제가 인무 영어 연구를 해서 제가 2003년도에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잘못된 용어들이 있는데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용어 같은 경우는 춤의 구조를 보면 충분히 어떤 춤으로서 용어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무구를 잡을 때, 북채를 잡을 때 전우춤을 반복해서 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연정제 때 김춘원 선생님이나 이용구 선생님께서 만들어낸 춤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헌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고 춤은 무용 같은 경우는 실기를 먼저 배우거든요. 그러면 실기를 배운 것이 먼저 머리 각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래요. 근데 뭐 정제마다 오른손 잡기도 하고 긍규무 같은 경우는 정제도에 오른손을 먼저 잡는 춤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김춘원 선생 같은 경우도 문헌을 토대로 해서 춤사를 만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흔적들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무고에서 북채를 잡아들고 춤이 똑같으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번 제가 그 무답춤 말미에 추고 난 다음에 북채를 집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현되고 있는 정제에서 추어지고 있는 양상과는 반복되지 않고 다른 춤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질의 세 번째는 저도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을 120포인트로 해서 해봤어요. 템포로. 그리고 무용 쪽에서는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해요. 장걸음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1박 2일로 걸어가지를 않고 또 장걸음으로 가면 저렇게 장걸음으로 걸어간 얘가 김총 스님이 한 적이 없는데 저런 것도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좀 호기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줄지어 갔을 때 120속대 줄지어 갔을 때 북쪽에 서 있는 무용수는 충분히 그 한 장단에 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장단은 공간이 벌어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박 2일로 걸어간다든가 만약 그러면 장검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구라는 음악이 11악구로 진행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무용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바로 장상호 선생님 예를 통해서 제가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선생님 간단히 좀 네.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상에서 청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청백을 생각한 건 있어요. 기본 의상에 치마 흰색만 입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왜 청홍을 했냐 그러면 이게 청홍 흑백을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사방의 의미가 있어요. 사방과 오방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까 청색과 홍색 같은 경우는 육화대 정제 같은 경우는 자대로는 홍색을 입고 서쪽은 청색, 남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다양성이긴 하지만 뭐 의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의상의 색상 같은 경우 제가 연구 제한적으로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나중에 먼저 청백에 대한 어떤 논리가 충분히 뭐 항구라든가 다른 정제에서도 뭐 도입식을 산다 그러면 충분히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저는 만약에 청백을 많이 올라간다면 무용수 4명이 있었을 때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육화대 정제에서 조선정기 육화대에서도 그런 청색과 그 다음에 홍색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선례를 따라서 한번 의상색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